듣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경매 뉴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경매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경매하는 슈퍼맨 경슈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날에는요, 지난 4월 11일 SH공사에서는 서울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반지하 주택 중 3,45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2022년에 사상 유례 없이 폭우가 많이 쏟아져 가지고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 중 일부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SH공사에서는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으로 매입해서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반지하 주택 매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하는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매입 대상 주택과 매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역이고요. 매입 호수는 3,450호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SH공사 사업 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매입 대상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동별 일괄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다가구, 그 다음에 다가구용 단독을 말하는 거고요. 공동주택은 다세대, 그리고 연립주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요, 건축물 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말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SH공사에서 매입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인 다세대 연립주택은 모든 반지하 가구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전체 가구수의 2분의 1 이상을 매입이 가능해야지만 매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우선 매입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인데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침수 피해 사실 확인원을 교부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작년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지자체 내 반지하 주택입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신청한 지자체는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의 개포 1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층이 집안의 3분의 2 이상 묻힌 반지하 주택.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타 SH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 주택입니다. 이상 네 가지 주택은 다른 매입 신청한 주택보다 우선적으로 매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절차로는 첫 번째로 매도 신청 접수를 하고요. 두 번째 서류 심사, 세 번째 현장 실태 조사, 네 번째 매입 심의, 다섯 번째 심의 결과 통보, 여섯 번째 조건부 처리 및 감정평가, 일곱 번째 감정평가 결과 보고, 여덟 번째 매매 협의, 아홉 번째 매매 계약. 이 매매 계약이 진행되면서 계약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이 종료 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매입 심의 결과는 대략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접수 물량이나 그리고
SH공사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SH공사 전 현직 임직원이나 직원 가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증 절차에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도 SH공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높아심에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임직원이나 임직원 가족에 대한 검증을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해 주셔야지 매입 대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매매 대금 결정과 대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지하 주택을 매매를 했을 때 매매 대금은 총 2회로 분납을 해서 주는데요. 매매 계약금은 한 번, 그리고 잔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매매 계약금은 감정평가액의 60%가 지급이 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청구가 됩니다. 이 매매 계약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도자는 선결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선결 조건은 매매 계약 체결 동의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심의 조건 사항 조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금을 지급해 주실 때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 등 지급 예정 금액에서 공제가 되고요. 이는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잔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잔금은 매매 계약금과 유보금, 이 유보금은 호당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이 유보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청구 가능한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가 되고 동시에 지급이 되는데요. 잔금 지급도 매매 계약금과 동일하게 선결 조건이 이행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잔금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잔금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자녀 임대차 계약을 승계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 세대 이주 일정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계속 거주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게 선결 조건입니다. 네, 다음은 매입 불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주택이 다 매입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매입이 안 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매입이 안 되는 매입 불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예정 지역 내 주택입니다. 두 번째, 법률상의 제한 사유가 있는 주택인데요. 그 법률상 제한 사유라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 건축물,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입니다. 네 번째, 소유자가 공사 전 아니면 현 직원이거나 아니면 동거 직계 존비속 주택인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 계약 승계 거부 및 이주 불가 세대가 있는 주택입니다. 여섯 번째, 반지하층 전체 세대를 매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택. 일곱 번째, 공사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주택입니다. 이상 7가지 주택은 매입이 불가한 주택이므로 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매입 절차별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신청 접수 시 고려해야 될 점, 유의해야 될 점은 특히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고지의 의무, 부정 청탁 금지 의무, 그 다음에 민간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 같은데요. 고지의 의무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매입 대상의 사용 수익 처분과 관련된 법률적 사실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 매도 신청 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서 SH공사가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매입이 제외가 되든지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 청탁 금지입니다.
매도 신청인은 공사 직원의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매도 신청인은 금에 매도 신청한 주택을 포함한 모든 물건이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 사업자가 유의될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는 지금 현재 5년 단기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장기 임대로 8년 내지 10년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SH공사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면 SH공사에서는 임대 사업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감면 세액을 추징을 당하시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택 매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매도 신청 접수 시에 또 유의해야 될 사항 한 3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매도 신청과 관련된 발생하는 공과금 납부를 매도 신청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건물 임대 현황 및 건물 임대 현황의 증빙 서류는 현행과 불일치하거나 제출되지 않았을 시에는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또 매도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 매도인 1인을 선정하여 매도 신청을 접수하시고 대표 매도인에 대한 위임장도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에서 승계하는 잔여 임차 계약의 기준일은 이번에 공고가 나간 2023년 4월 11일 공고일 이후는 신규로 체결된 임대 계약의 경우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매매 협의 및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 협의가 완료된 후에 매도인 측의 귀책 사유로 매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요, 감정평가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매매 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보전 처분, 신탁, 제한 물건 등 공사와 협의되지 않는 한 채권, 채무 모두 말소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계약 체결 후에는 권리관계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채권, 채무 설정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토지 및 건물이 동일 소유자로 권리관계가 정리되거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동시에 매매 협의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매매 협의와 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매매 대금의 지급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매매 대금은 계약금, 금융기관 융자금, 기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잔금 및 유보금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 융자금은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청구 및 계약 입금 신청서에 기초로 하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와 동시에 지급합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공사가 직접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은 SH공사가 매도자의 계약 조건 이행 여부와 임대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 상태를 최종 확인 후에 지급합니다. 이상은 매매 대금 후 지급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행 절차별로 유의사항은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지하주택 매입 공고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날 SH공사에서 서울 지역 3,450호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경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